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한 나라의 수장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이번 러시아 푸틴의 방문을 북한의 주민들과 인민들이 결사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얼마 전 한국에서 실시한 대북방송의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북한 내부에서는 북한 당국에 반하는 세력들도 존재하며 김 씨 일가에 대한 체제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일정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공식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르면 18일부터 1박 2일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는 건 2000년 이후 무려 24년 만입니다. 그만큼 북한의 김정은은 두 팔 벌려 푸틴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5년 전인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의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과 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푸틴 대통령 방북은 19일 베트남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18일부터 북한에서 1박 2일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푸틴 방북 의미 및 전략적 고려사항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두 정상이 가장 높은 수준의 양자 관계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와 국제정세 파장 등을 고려해 북한이 원하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상호방위 조약 체결 가능성은 낮게 봤는데요. 한반도의 평화 등 폭넓은 의제를 다뤘던 중국의 시진핑 주석 방북 때와 달리 동맹 관계 재설정과 군사 경제 협력 등 두 나라 편익에 치중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의 안찬일 이사장은 러시아는 무기 공급 등 군사 협력을, 북한은 외화벌이와 식량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안찬일 이사장은 최근 북한에서 러시아에게 약 12만 명의 근로자를 받아달라고 부탁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러시아 푸틴의 방북을 반기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는데요. 북한이라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세국호 조선의 건국을 준비한다는 평양의 비밀 자유민주정부라는 이름의 새조선이라는 조직입니다. 김정은을 숙청하겠다는 반체제 조직의 등장은 북한 당국이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새조선이라고 자신들을 지칭한 그들은 북한 내부에서도 북한 당국에 반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며 각 나라에 있는 김 씨 일가의 초상화 앞에서 N을 새기는 대담함까지 보이는 중입니다. 체제 붕괴를 알리는 조짐들이 숨기고 싶어도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꽤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듯한데요. 그런 스트레스를 한국에게 화풀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인지 북한은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북 전단지를 보냈던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둘러대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대응을 해온 적이 없던 북한이기에 이유가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한 당국이 모든 상황에 예민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오물풍선을 보낸 것을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수치스럽다며 김정은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국경 인근 인민들 사이에서 해당 이야기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한국과의 긴장감을 높이려던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대북 전단에 달린 풍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를 형성한 꼴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관심 없던 북한 인민까지 대북 풍선에 관심을 가지며 북한 체제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뜻하지 않는 계몽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대북 전단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오물이 들어있는 보복성 대남풍선과는 다르게 대북 풍선에는 유용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대북 전단지 외에도 쌀이나 USB, 1달러 지폐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서 제작했던 풍선조차 버릴 필요가 없었는데요. 잘 찢어지지 않는 소재이기에 북한에서는 목욕 주머니로 만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해당 풍선에 뜨거운 물을 담아 놓으면 보온이 잘 되어 식기까지 오래 걸려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기 좋다고 표현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보내주는 작은 것들조차 북한 인민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중요 자원이 되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북한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다는 식의 말은 믿을 수 없는 말임을 알 수 있는데요. 더욱이나 이런 상황들은 탈북민에 의해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진행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 방송이라고 불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대북 확성기가 지니고 있는 힘이 확실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동안 대북 방송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내용을 담았었는데 당시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점차 대북 방송을 듣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믿는 북한 인민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효과성이 입증된 것인데요. 최대 20km 이상 전파 가능한 대북 방송은 지난 9일 6년 만에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자유의 소리라고 하여 고출력 확성기로 송출했는데 당시 첫 소식으로는 북한 핵 프로그램과 끊이지 않는 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해당 내용이 처음에는 신빙성이 없었으나 이젠 많은 북한 주민들이 믿고 있습니다. 전달한 내용 중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삼성전자의 핸드폰이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기 위함으로 보이며 외부 소식이 차단된 북한 인민들에게는 새롭게 다가가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외부 영상물, 시청 및 유포에 관련한 검열과 단속이 갑자기 강화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도 안내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폐쇄적인 북한 입장에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을 텐데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북한의 사정을 한국이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한몫하기도 했죠. 해당 뉴스가 방영을 끝내자 북한 지역별 날씨를 알려주었는데요. 지역별 날씨 안내는 과거부터 북한의 부정확한 안내와 달리 더 높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북 방송을 진행하던 과거에는 오후에 비가 올 것이니 빨래를 거두라는 방송에 실제로 행동하는 북한군의 모습이 목격된 사례도 존재했는데요. 이렇게 사소한 날씨 하나만으로도 정확한 한국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는 없으나 북한 주민들 역시 대북 방송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반체제 조직 역시 이러한 대북 방송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이들은 더 이상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현재 대북 방송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긴 했으나 북한과 계속적인 마찰이 있는 경우 진행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은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발버둥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인민들에 의하여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